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양가로 4번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양도속세 세율에서 우리 양가로 4번 미등기 양도자산을 보시면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한다는 것은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파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의의를 보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의의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미등기 양도 제외재산의 범위 이렇게 나오는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미등기 양도에 대한 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건데, 이것은 좀 이따 보고 먼저 어떤 걸 보시냐면, 자, 한 장 여러분 넘기셔가지고 그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의 과세 입장 있죠. 미등기 양도했는데 그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보고 좀 이따 등기 의지하는 경우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비과세 배제돼 있죠. 밑줄입니다. 여러분 제목만 일단 밑줄 그시면 되는데, 미등기 양도하면 우리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안 해주고, 그 다음에 니은번 보니까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고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 장기 보유별 공제 양도세 기본 공제를 다 배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최고세율 적용하죠. 7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합니다. 옛날 시험에 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배제하는데 감면은 적용하는데 바꾼 적도 있고, 둘 다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자, 적용 가능 사항 되는데, 자,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여러분요,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는 그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 있는데, 특히 또 뭐 이런 거예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있었죠. 371. 그래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공제해 줄 때 그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서 우리 등기된 토지 건물 같으면 3% 공제해 주는데, 미등기 양도하는 것은 0.3% 불이익은 있지만, 자, 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받을 수 있고, 어떻든 간에 그 전체적으로 필요경비는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놓습니다. 적용 가능 사항.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미등기 양도는 사는 경우에 그럼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갑, 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양도가에서 필요금을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 보유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 비중 구합니다. 그럴 때, 자, 미등기 양도하는,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자, 건물이다.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을 계산했더니,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이 만약에 1억 원이 계산됐다.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 공제 기본 공제를 다 배제한다고 그랬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과세 비중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곧 양도차익이고 뭐가 됩니까? 양도소득 과세 비중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양도차익 1억일 때 양도소득 과세 비중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1억입니다. 자, 여기다가 산출세까지 한번 구해봐라 그랬으면,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최고세율 70%를 적용하니까 산출세액은 얼마입니까? 7천만 원. 이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 금액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다시 여러분 앞에 장으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미등기 양도 제외재산의 범위 있죠. 자, 이걸 한번 봅니다. 이건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인데,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상과 관련한 내용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요. 자, 그럴 때 보시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의 제외범위,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으니까 장기보유경이나 기본공제, 자, 비과세 감면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법 보니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있어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이에요. 이거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지 단기할부 조건이 아닙니다. 단기할부 조건을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장기할부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자,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자, 거래 대금 아직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 넘겨줘요.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그 취득에, 자, 취득 당시에 장기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은 매도인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 넘겨주니까 처음에 등기가 불가능했죠. 자,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할부 조건이 아니라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신 게 니은번에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있죠. 이것도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미등기 양도한 것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미등기 양도한 거예요. 불이익 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 당연히 그래서 시험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의 경우에도 뭐 장기 보유통제 기본공제 배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소득세법상의 비과세권을 충족한 교환 발행판한 농지라든가, 또 양도세, 자,
자, 감면 요건을 갖춘 자격 농지라든가 대토하는 농지요. 자, 이런 것들은 비과세라든가 감면이라는 이걸 받으려면 우리 비과세 감면 요건을 충족했어야죠. 그래서 비과세 감면이라는 그 요건을 충족했어요.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 드니까 검증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주택에 대한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할 부한 자산 이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예전에 경기도 평촌에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니, 1세대, 저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수강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무허가 또 비과세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수업 끝나고서까지 교수에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장실 가는데 또 따라오면서, 아니,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에이씨, 제 어쩌라고 도대체 요새 여기 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데 이게 건축법상 허가받지 못해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의 경우에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 미음번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취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양도되는 것도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인 예를 들어서 을이 있는데 상속인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자, 돌아가신 피상속인, 상속인 을이 있고 상속인 을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취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런 경우에요. 아니 굳이 뭐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또 상속인에서 공공사업시행자로 이렇게 이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다 객관적으로 거래 사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넘겨주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자, 그래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전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취법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양도되는 경우는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이거 상속인데 여러분들이 증여 X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상속에다가 딱 대입글이 땡겨서 증여 X예요. 증여받은 자산 같으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야 돼요.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증여 아니라는 거 X 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비읍번, 시읍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시읍번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자, 정당한 사유가 되는 자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비과세 감면, 장기분제, 기본제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사항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다만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5번 비사업용 토지 있잖아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이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자,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장기 특별공제 대상이 됐다는 거.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보유기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유하는 기산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2004년도에 취득했다, 2003년도에 취득했다 그러더라도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016년 1월 1일부터 몇 년이요? 3년을 보유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장기 보유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자, 장기 보유 통제 적용 시에 이 비사업용 토지는 보유 기간이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장용주제는 3년을 보여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하면 요거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6에서 38% 기본세율 여기다가 10% 더한 세율을 정해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면 16%부터 그 다음에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8%까지 적용된다는 거 이런 정도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비사업용 토지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정리해드리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투기지역 내에서 1세 3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양도했을 때는 역시 기본세율, 이게 38% 기본세율에다가 10%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사업용 토지로 알아두시면 되고 어떤 게 비사업용 토지냐 자세한 이런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실무에서나 중요한 거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 자세한 내용 볼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쭉 넘어가고 투기 지정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이런 것들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러분들 6번 양도 소득세계 계산 있죠? 양도 소득세계 계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거 결정세 구하는 거, 감면세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뭐 총결정세 구하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7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있잖아요.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여기가 이제 어렵게 시험에 나올 때는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 근데 먼저 양가로 1번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있잖아요. 자, 이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이미 예전에 계산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아셔야 돼요. 자, 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의 계산 동그라미 1번 의를 보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통제금 담산시기에서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 얼마? 9억 원 초과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실지거래가 9억 원 초과주택인데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이어도. 그래서 자, 그랬을 때 1세대 1주택인 비과세 배제된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계산이요.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지고 9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래요. 그래서 요 안분 계산한단 말이죠. 시기. 자, 그래서 그 시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 때 일반적인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사례로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고가주택이 있는데 1세대 자 1주택 1세대 1주택이고 자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2년 보유했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자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자 12억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 12억 원이고 그다음에 또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뭐 8억 원입니다. 8억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비과세권 보유기간은 물론 보유기간은 여기에 비과세권 갖춰 저 2년 보유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비과세권 갖췄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 차익을 한번 계산해 봐라 그러면 우리 이게 실거래가의 9억 원까지는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1세주택 비과세권 갖췄으니까 비과세를 해 줍니다. 근데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래요. 자, 비과세 배제되고 그랬을 때 9억까지 비과세한 것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안분 계산을 한다는 말인데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 총 양도 차익. 일반적인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평균 빼니까 얼마예요? 4억 원이죠. 자, 곱하기 자, 양도가액 12억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적인 총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비용비를 뺀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9억까지 왜 9억을 빼주냐고? 9억까지 비과세 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자, 3억이고 3, 4, 12 그러니까 1억 되잖아요. 양도차익은 얼마다? 1억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장기 보유병제를 구해봐라 그러면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병제는 여러분 이 안분 계산에서 구한 우리 교재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장기 보유통제 곱하기 양도액분의 양도 마이너스 9억 이게 또 안분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안분 계산에서 이렇게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여기다가 장기 보유통제 공제를 적용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자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인 경우 이거 2년 보유면 장기보유증을 못 받죠. 그러니까 몇 년을 고치냐 제가 3년으로 고치겠습니다. 26회 시험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증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가로 안에 2년 6개월 보유 이렇게 됐어요. 2년 6개월 보유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몇 년을 보유해야 돼? 3년 보유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년 보유했으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비과세권을 충족한 자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가 되죠. 즉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는 10%부터 30%까지 해주죠. 근데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적용한다 그랬습니까? 8%씩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양도차익에 24%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1억에 24%니까 2,400만 원이 되겠고요. 2,400만 원이 되겠고 2,400만 원. 자, 2,4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억에서 자, 1억에 24% 하니까 2,400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7,6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갑필 차, 장, 소, 양도소득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총 양도차익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액 필요금비를 뺀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보유통제는 안분 계산에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그냥 공제율 양도세 과세되는 1세주택인 경우에 요거요 안분한 것을 바로 그냥 보유연수
마이너스에 8%씩 적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담부증에 대한 세액 계산 있죠. 요것도 계산 문제 최근에 요건 또 나왔기 때문에 자, 시험에 이 부담부증이 여러분요, 자, 배웠습니다. 중요하게 그 뭐 시가 5억 상당의 주택을 증여하는데도 근데 거기 은행에 3억 원의 어떤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할 때 너 받을래 수증자 그랬더니 그 의리회 고마워 그래 내가 알아서 갚을게 요거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담부증이 중요한데 이때 양도채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데 요게 시험에서 동그라미 3번 그 4번 특히 4번이 동그라미 3번과 4번에서 4번 있죠. 요 부담부증여 시에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채 계산할 때 취득가액 구하는 요 계산 사례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또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게 그래서 뭐 거기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여러분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하는 가액 그런데 요거 실시 요거 양도한 가액, 양도 가액에다가 증여 당시 양도 당시 재산가액분의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액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뭐 별거 아닙니다.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부담부식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 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가액은 자 요렇게 구합니다. 요거 양도 당시 재산가액 있죠? 양도 당시 그 재산가액. 양도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곱하기 자 여기에 전체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 증여 당시 재산가액, 증여 재산가액 분의 그 채무 인수액, 채무액 상당액. 자 이렇게 해서 구해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자 이렇게 채무액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취득가액은 또 어려울 거 없어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지금 똑같아요. 증여재산가액분의 자 채무인수액, 제가 채무액,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채무액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데 시험에 취득가액을 한번 구해보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담부증여 했었잖아요. 우리가 사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습니다. 만약에 자 부담부증여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자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3억 원의 차입금이 있다. 3억 원의 차입금이 있다. 자, 은행에서 빌려쓴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수증자 자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래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랬을 때 증여자는 요 3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3억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고 왜냐 자 양도소득세 양도해 나가려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갚을 또 수증자가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본다고 그랬습니다. 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 5억에서 자 3억 채무 빼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사례 속에서 보면 자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이 5억이에요. 양도 당시 재산가액 5억 원. 자 증여재산가액 그러니까 이전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은 5억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증여재산가액 5억이고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부담부증여시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같게 돼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자 그러니까 자 양도가액이 어떤 게 되느냐. 부담부증여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바로 양도가액이 돼요. 자 여기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만약에 취득 당시 재산가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증여 당시 3억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3억이었다 그러면 요거 1억으로 하겠습니다. 취득 당시 재산가액 1억이고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지금 5억이죠. 예. 자 그다음에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얼마예요? 3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 약분 딱딱 떨어지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란 얘기입니다. 하여튼 취득 당시 재산가액 그 조건에 주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이렇게 자 구하고 그다음에 요 부담부증여 양도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그냥 여기에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걸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그냥 양도가액이 됩니다. 한 번 정도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 특례는 요것은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뭐 낮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그 1번 뭐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2번에 상속계실련지에 해당 재산의 가액 곱하기 1 상속공제 적용률 뭐 빼가지고 하는 건데 그냥 이건 뭐 나올 가능성 낮고요. 중요한 것은 양가로 4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뒤에 나오는 양도소득의 양가로 5번 부당의 예산 부인 특례 있잖아요. 요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양가로 6번 양도소득의 구분 계산 등은 시험에서 이것은 뭐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가끔씩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가로 4번과 5번 여러분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부당의 예산 부인 특례 요 두 가지는 시험에 최근에 시험에 만약 어렵게 나온다 그럴 때 꼭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도세 우리 세법이 어렵게 출제되는 해 이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를 지우고 한번 쭉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지우는 동안에 스트레칭 좀 하면서 몸을 좀 푸시면서 자 요 어떤 건지 쭉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걸 이제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어려운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 두 가지가 배우자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그럴 때 관련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또 몇 번 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례 속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하면, 몸을 뭐 푸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목 운동부터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목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분들. 목이 중요하고, 반대로도 이렇게 돌리시고, 허리도 이렇게 좌로 앉아 어느 곳에 계시든 이렇게 우로 돌리시고 또 기지개도 뒤로 한번 이렇게 제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먼저 배우자요, 배우자.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직계존비속한 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목이 좀 길죠?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이율과세 특례요. 제목이 좀 길죠? 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자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요. 토지나 그 다음에 건물 또 무슨 이용회원권이요.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토지 건물 또 무슨 이용회원권 이걸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런 거지 요거 다른 재산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증여자 갑이 있습니다. 자 증여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 있습니다. 수증자 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떤 관계냐는 건데 증여자 수증자 자 증여자 수증자에서 이때 이 수증자는 당연히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임속을 얘기합니다. 자, 배우자 직계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배우자 직계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자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이때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몇 년이냐면 5년 내에 배우자나 직계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직계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이게 만약에 갑이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은 2억이었습니다. 자 배우자나 직계임속에 증여했을 때 증여 당시의 그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이게 만약에 5억 원이었습니다. 증여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양도한 가액은 이것이 만약에 7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를 보세요. 만약에 이런 특례가 없다 그러면 2억 원에 샀는데 증여자가 자 주구장창 자기 명의로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차익이 5억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 배우자한테 특히 증여합니다. 그럼 배우자 간에는 우리가 증여세 계산할 때 6억 원까지 증여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 2억에 사는데 자기가 주구장창 갖고 있다가 갑이 팔면 양도차익 5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해요. 자 그럼 증여세 안 내겠죠? 그리고서 얼마나 있다가 팔아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로 줄어? 2억으로 줄잖아요. 이렇게 해서 잔머리 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 직계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율과세 특례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냐면 이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예요.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임속이 납세무자입니다. 얘가 납세무자인데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격이라든가 취득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도 양도가액은 7억이에요. 근데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으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을 이것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2억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보유기간 계산할 때 이게 만약에 보유기간 계산할 때 증여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수증자한테 제가 증여를 했는데 만약에 2010 만약에 4년도에 증여를 했습니다. 자, 이때 증여를 했고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증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3자에게 만약에 16년도에 양도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증여를 했고 자 2010년도에 취득을 해서 자 2014년도에 증여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양도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그러면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증여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당초 그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자, 그래서 이게 또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보유기간 계산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예. 원래 증여세는 상속세나 증여세, 상속증여 받으면서 옛날에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을 안 시켜요. 자, 그런데 원래 상속세, 증여세를 낸 것은. 그런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세 낸 거 있죠? 증여세 낸 것을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시험에 뭐 배우자 김속관 이율과세 특례에서 요 사례 문제에서 뭐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데 증여세 포함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근데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납세무는 있느냐? 자, 연대납세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몸이잖아요. 어차피 뭐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 어차피 한 몸이기 때문에 연대납세무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배우자 김수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내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5년 내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자 부동산을 싸게 샀는데 굉장히 싸게 샀는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무슨 뭐 그러면은 개발 호재 등에서 그러면 일단 훗날을 도모하면서 5년이 지나서 배우자 김석한테 증여를 일단 해놓고서 그 다음에 5년이 지나서 팔면 양도세를 물론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돈이 이제 부동산에 묶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간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배우자 김석에게 증여했다가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하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양도속세 납세무자는 수증자지만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증여세 낸 거 원리칙으로 필요경비 포함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증여세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양가로 4번 배우자 또는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의 배우자 또는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10년간 이거 줄 긋지 말고 읽어봅니다. 그냥 6억 원의 배우자 증여공제 규정 악용 및 증여세 세율이나에 따라 먼저 배우자한테 직계임수한테 증여한 다음에 단기간 내일을 제3자에게 싹 다 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잔머리 쓴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자 규정입니다. 적용 요건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죠. 배우자 또는 직계임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양도할 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몇 줄. 또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만 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양도당 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제외한다 몇 줄. 여러분 양도당 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저 특례를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제3자에게 양도할 시점에 둘이 이혼 신고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법원 가서 뭐 왜 이혼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성격 차이요. 그래서 막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라. 아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서 법원 앞에 나와가지고 저 점심 때 국밥 먹고 국밥 한 그릇 먹고 헤어지고 다음에 밤만 되면 합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 특례는 적용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하지 뭐 세금 절약하려고 둘 중에 한 사람 죽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 없으니까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적용 제외 봅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사업인정고실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직법 규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혐의수 또는 수용된 경우 여러분요 이것도 당연합니다. 자 배우자 직계임수로 증여받았어요. 양도하게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된 게 수용으로 양도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지 그럼 뭐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은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세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했더니 자 비과세 1세주택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그럴 때도 당연히 어차피 비과세 되니까 이런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양도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가주택 양도할 때 자 이율과세 특례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과세 내용이요. 그래서 하여튼 적용 제외되는 것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아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제외. 자,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는 저 특례 적용하지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특례 제외하고 또 수용당해서 자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수용당해서 양도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등등 제외된다는 거 꼭 알아둡니다. 이것도 자 중요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과세 내용 보면 취득가액 계산 취득가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납세무자는 수증자지만 취득가액이나 취득시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식임수에게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매출이요. 그러니까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취득가격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당초란 말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아서 보냈는데 자 취득가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그 당초 그 증여한 배우자 직김속에 당초 그 증여한 배우자 직김속 예를 들면 얘기합니다. 당초 그 증여한 배우자 직김속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필요금비 산입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상당인 경우 양도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해서 필요금비 산입한다.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한 것은 필요금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만 이거 자 필요금비에 포함시켜줍니다. 증여세 낸 게 있으면 자 그래서 그 밑줄 그으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필요금비에 증여세 산입한다는 거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필요금비 산입액 그 계산까지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의 계산 등기부에 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연수의 보유기간도 하여튼 취득시기나 취득가격이나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배우자 김수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할 때 이율과세 특례는 자 이거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액이나 취득시기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증여자가 취득한 때 당초 증여한 배우자 김수액이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하고 그때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차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증여세 낸 거 필요금비에 산입해주고요. 자 연대납세 뭐 여기 없다는 말이 여기 규정에는 없지만 교재는 없지만 연대납세 뭐 증여자 수증자세 연대납세 뭐 없고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교재는 없지만 그 다음에 뭐 아까 그 내용들 제외되는 것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양가로 5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한번 봅니다. 자 요건 또 어떤 거냐 의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거주자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 이 이율과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자 감소가 없어도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는 반드시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판단 기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그 유형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자산의 고가 양수 그다음에 저가 양도의 경우 그다음에 또 유형이 있고 또 동그라미 3번 증여 후 우회 양도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 증여 후 양도의 경우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요.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봅니다. 먼저 여러분 보시면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보세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부당하게 계산된 계산을 부인하는 부당행위 계산 자, 부인 특례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었어야 됩니다.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는 경우에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이게 자 그래서 얘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고 자 그때 유형이 두 가지라고 지금 금방 봤습니다. 하나는요 특수관계자 간에 이거 반드시 얘네들은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 간에만 이 특례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먼저 증여 후 자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합니다. 우회 양도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하는 요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자 저가로 양도하거나, 그다음에 고가로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거나, 이 특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당해상부 특례는 먼저 증여 후 우회 양도 요거부터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증여자 갑이 있습니다. 어떤 증여자 갑이 있는데 이 증여자가 있고 그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증여자가 증여를 하는데 어떤 재산을 부동산을 증여를 해요. 증여를 했다가 자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제3자에게 자 이것을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해요. 근데 증여받아서 물론 이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특수관계자입니다.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자 양도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그런 자들 생각하시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회사 종업원은 나하고 특수관계자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회사 종업원과 나는 특수관계자겠어요 안 했어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여러분. 아유 내가 좀 자네 피해 안 끼치고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사장님. 법대로 하시지 왜 세금 퍼터래. 이런 종업원 있어요? 아유 다 당연히 내 말대로 움직이지. 또 자 우리 회사 종업원과 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요. 자 그 사람은 나하고 특수관계자겠어요 아니겠어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자네 부인 명의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는데 안 돼요. 뭐 사장한테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특수관계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등등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하여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했다가요. 증여를 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여러분 제3자에게 자, 몇 년 내 양도하냐면 제3자에게 5년 내 자, 양도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당해상부 특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부당해상부 특례는. 그럼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자, 그 다음에 수증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요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요걸 합합니다. 요 합한 금액하고 당초 증여자가요,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제3자에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그래서 가정한 그 양도소득세액보다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세 합한 금액이 더 적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더 커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하는 양도세액이. 그럴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가지고 얘네들 계산을 부인해요. 조세가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아요.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또 수증자한테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 증여자가 있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납세무자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그리고 자, 이 잔머리 굴린 건 싹 없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수증자한테는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때는 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얘가 불법에 협조를 했잖아요. 특수관계자가.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양도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당초. 자, 이런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요. 아까 이월세 특례는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어차피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는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잔머리 굴린 거 싹 없는 거로 보고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납세무자가 증여자가 되고 취득가액이나 취득시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증여 후 양도의 경우 요거 봅니다. 고의자가 특수관계인 자,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 직김소득의 경우 제외. 자, 그러니까 요 특수관계자가 만약에 배우자 직김소득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 직김소득간이다. 사례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삼촌과 조카라고 했다가 만약에 자, 이때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증명서간이다. 그러면 배우자 직계증명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에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이 부당해상부인 특례 증여 우양도가 적용되지 않고 그때는 이제 배우자 직계증명서간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그때는 납세무자는 다시 이제 수증자가 되는 거고, 예? 취득가액이나 취득시는 물론 증여자를 기준 판단하지만 자, 납세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요 증여 우양도 부당해상부 특례에서 얘네들 특수관계자, 예를 들어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에서 배우자 직계민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배우자 직김속은 제외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밑줄이고, 자, 그다음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자, 기억에 따른 세액이 아래 그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뭐 할 때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그래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요거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제3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을 때는, 자, 얘네들 계산을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이고 그게 결론입니다. 동그라미 지역번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요 합한 금액과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니은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계산한 양도세하고 비교해가지고, 자, 적을 때는 니은보다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 계산한 양도세보다 요 두 개 합친 게 요 적을 때는, 이게 더 클 때는, 자, 얘네들 잔머리 굴렸다고 봐가지고 싹 부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당해서 선보인 특례 증여 우양도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 이런 거 개인과 법인 간의 시장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자산의 고가 양수, 자, 저가 양도의 경우, 자, 요거 어떤 건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건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부당이 산부인 특례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자산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은, 자, 자산의 저가 양도, 그 다음에 고가 양수요. 자, 요거는 헷갈려요. 뭐냐면 시가보다 낮게, 특수관계자는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취득할 때 특례 적용되는 거지, 고가로 양도하거나 요거 저가로 취득할 때는 특례 적용 안 돼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저도 머리글 잘 따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세법 고수가 되셔야죠. 자, 자꾸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자, 이해 안 되면 또 반복해서 보시고 또 까먹으면 또 보고 이렇게 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세법 고수가 돼서 실천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외웁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요거 부당해 산부인 특례에서 요거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 이렇게, 자, 기억합니다. 고가양도 그다음에 저가양수는 특례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이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 자, 이어서 한번 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자, 거래를 하는데, 자, 그 거래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요, 여러분, 자, 저가 양도부터 한번 특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양도요. 특수관계자 간에 반드시 이거는 특수관계자 간에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남남 사이에서는, 자, 여러분 싸게 팔든 뭐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 시가 6억짜리 부동산을 시가 6억짜리 부동산을, 자, 6억짜리 부동산을, 자,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3억 원입니다. 자, 그 원래 갑이 이 부동산을 1억 원에 원래 옛날에 취득했던 거예요. 1억 원에, 자, 제3자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취득했던 건데, 갑이, 자,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저가로 양도하는 갑이 주인공입니다. 남남 사이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봤더니 얘가 형이고, 자, 얘가 동생입니다. 하여튼 남남 사이에서는 뭐 저는 상관없잖아요. 자, 이 갑은 어떻게 양도세를 신고하냐면 이렇게 신고합니다. 양도 가격은 자기가, 자, 3억에 을한테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3억에 양도한 것으로 하고, 취득 가격은 옛날에 1억에 취득했죠. 이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양도차익을 2억 이런 식으로 신고해요. 자, 2억 이런 식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억으로 신고를 해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 2억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봅니다. 이게 안 써지네. 자, 문제는 보시면 이제 2억에, 자, 양도차익을 2억으로 신고합니다. 양도세. 근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봤더니 얘네들이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를 했어. 그러면, 자, 무조건은 아니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고 무조건은 아니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 따져봅니다. 조세 부당 감소 판단을 저가 양도, 고가 양수에서 어떻게 판단하냐? 자, 뒤에 나와 있지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여기서는 시가와 대가의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났죠. 3억.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요. 자,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가격이나 취득가격으로 하냐면 시가로 해요. 시가를 여기서 양도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하니까 다시 계산합니다. 양도가격은 6억 시가로 그 다음에 자 이거 곱하기가 왜 나오나? 자, 6억 양도가격을 시가 6억을 양도가격으로 하고 여기서 취득가격은 애초에 정해져 있죠. 1억이고 그래서 양도차익은 얼마로? 5억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계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요. 자, 또 하나 특수관계자간에 더 봅니다. 또 이번엔 특수관계자간에 자, 고가 양수, 고가 취득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한 을이 주인공입니다. 을이요. 남남 사이 같으면 시가 1억짜리를 갖다가 1억 5천에 사든 뭐 2억에 사든 10억에 사든 누가 말려요? 자기 마음이지.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자, 얘가 동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을이 갑한테 이것을 갖다가 자, 제 3자에게 팔았는데 3억에 팔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을은 어떻게 하냐면 양도가격 3억 원, 취득가격은 자, 실지 취득한 가격이라고 하면서 1억 5천. 그래서 양도차익을 1억 5천으로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봤더니 특수관계자에 관해 시가보다 높게 이렇게 고가를 양수해서 그러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 판단해 봅니다.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여기서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또는 그러면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니까 5% 차이가 나는지 따져보니까 1억에 5%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그러면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니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결정해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가격은 정해져 있죠. 3억 취득가격을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한다고요? 시가로. 그래서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에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해당하게 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으로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결정하냐? 시가를 취득가격이나 양도가격으로 결정해. 여기서는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1억을 자 취득가격으로 해서 양도차익은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여러분. 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그래서 자산의 고가양수, 저가양도인데 저희들은 순서 바꿔서 어떻게 했죠?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남남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자, 이렇게 해서 고가양수, 고수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 저가양도, 저도 요거고 자, 이런 경우만 특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에 양도가액 또는 필요비 계산 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축요소로 인정되는 때 디귿번 이때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요소로 인정되는 때라는 어떤 경우냐 기업과 니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그럴 때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서 따져봐야 돼요.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자 이런 경우에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번은 자 읽어보시죠. 이때 시가라는 것은 뭐냐?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서 평가한 가액이 한다 밑줄이고요. 자 미음번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세 밑줄이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아까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시가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했잖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부당히 예산 부인 등등 아셨죠 여러분들? 요 결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나왔는데 요건 어떤 거냐? 자 의의를 한번 봅니다. 결손금 또는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비 등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면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 같은 소득 구분별로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구분 계산 등 한번 봅니다. 읽어보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자 그때 또 밑줄입니다. 이 경우 여기 밑줄이요. 이 소득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밑줄. 자 구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밑줄. 또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이요. 어떤 소득금과 어떤 소득 금액을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느냐? 자 기억번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양도소득 금액
자, 얘네들과 니은번 주식 양도소 금액 그리고 하나 더 거기 추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어떤 걸 더 추가해야 되냐면 디귿번 해놓고요. 디귿번 해놓고 파생상품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디귿번 해놓고 여러분 파생상품이요. 디귿번 해놓고 파생상품 이렇게 좀 요거 추가합니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 얘들 소득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과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따라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하는데 자, 주식과는 결손금 통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여러분 또 이어서 봅니다. 주식 등과 파생상품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하지 않습니다. 구분해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양도차손의 통산 등 그랬는데 자, 양도소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 위 동그라미 2의 각 소득별로 해당 자산 외에 다른 자산에 발생한 양도소 금액에서 그 양도 차손을 다음에 자,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고요. 뭐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기억번 보시면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통산하고 니은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 금액에서 또 그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또 통산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감면 4번 같은 것은 뭐 됐고요. 여러분들 요거 어떤 얘기인지 이제 보냐면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이번 시간은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한번 살짝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자, 주식과 부동산 등 소득 금액은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발생해도 통산하지 않아요. 자, 그런 얘기 자, 좀 이따가 좀 더 교재 없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시간 관계에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우리 제일 또 중요한 또 자주 출제되는 무조건 나오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얘기 요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의를 제가 다음 강의에 막으로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태까지 강의 들으셨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합격의 길로 한 걸음 더 성큼 서셨다는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